안녕하세요. 서감독입니다. 제가 저번 콘텐츠에서 혹시 낚시란 영화에 궁금하신 점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함축적인 것 같은데 어떤 후속글 염두에 두신 게 없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장편 영화가 10년 동안 준비했던 영화가 이 낚시의 낚시를 모티브로 한 준비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우연찮게 남자와 여자가 우연한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장편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뜻대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댓글이 그게 하나 달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낚시도 올리고, 낚시에 쇼폼도 좀 올리고, 그리고, 메이킹 사진들도 좀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됐고, 구독자가 한 54명 이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로의 조그만 소극장, 100석 정도의 소극장에서 극히 한 10명 극소수의 관객만 있다가 그래도 반 이상이 찬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낚시에 대한 콘텐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연출자로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일들을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낚시터라든지 거기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반반 낚시터라고요. 제가 자주 그냥 사업할 때 트렁크에 이제 낚시 가방 놓고 좀 머리 복잡하고 그럴 때 자주 갔던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는 이제 양해를 구했고 물론 공짜로 찍지는 않았고요. 조금 제작비에서 상당 부분을 이용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울렛 같은 첫 장면이죠. 거기서 이제 마침 가는 길에 그게 있어서 포천 간반다시터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작비가 한정돼 있고 촬영 기간을 작게 잡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2회차로 예상을 하고 촬영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김종빈 촬영 감독님이라고 지금은 뭐 엄청난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그냥 특 A급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김종빈 촬영 감독님이 이제 콘티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는 또 오래간만에 했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화 쪽은 좀 신입이다 보니까 한동안 오래 영화 작업을 안 했고 그래서 촬영 감독님을 많이 의지했고 처음에는 이제 촬영 감독님한테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컷수가 많았어요. 여기 지금 콘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콘티를 작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콘티랑 이게 상당히 이제 컷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2회차로 기획을 해서 작품을 이제 준비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촬영을 들어가니까 좀 오버가 됐죠.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적은 예산에 한정된 기간에 짧은 횟수로 이제 촬영해야 되면 동선을 일단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뭐 이쪽 경기도 갔다가 충청도 가서 갔다가 그럼 이제 동선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제가 그 낚시터는 원래 찍으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원했던 옷가게 씬이라든지 낚시가게 씬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섭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옷가게 씬도 제가 부탁드려서 무료 협찬을 받았었고 낚시가게 오케이 낚시도 제가 이제 종종 그 낚시터 가면서 거기서 이제 떡밥이나 이런 거 샀던 데라 여자 사장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이라는 게 이게 콘티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현장의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촬영, 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그 낚시 영화를 보면 크게 장소로는 이제 두 곳으로 나눴어요. 낚시터 이외의 공간.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큰 공간은 낚시터와 옷가게, 그리고 이제 용품 파는, 밑밥 파는 이제 낚시 가게가 이렇게 세 군데인데, 낚시터는 원체 이제 영화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공간이라, 거기는 이제 하루로 잡고, 나머지 두 공간을 하루로 잡고 이렇게 2회차로 제가 계획을 했는데, 낚시터 씬이 첫날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제가 중간 정도 점심때 이후로 한두 시에 했다가, 이거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못 찍는다. 남은 이제 콘티를 보면 이제 분량이 나오니까 촬영 감독님한테 정중히 다시 여쭤봤죠.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촬영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갸우뚱하시길래 제가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텝이 아무리 뭐 적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20명 정도는 됐기 때문에 20명이 안 됐나? 하여튼 15명, 2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은 이제 스케줄도 있고 뭐 촬영 스태프들도 다 스케줄이 있는 분들이라 이걸 또 저 중간에 이제 뭐 이제 한 회차를 더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스케줄을 잡는데 상당히 좀 약간 복잡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다행히 저는 이제 정신없이 촬영하고 있었고, 안정민 감독, 제 프로듀서였던 동기가 그걸 이제 핸들링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한 3주 후쯤에 다시 제 촬영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나머지 못 찍은 걸 촬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 영화를 보시면 그 양은영 배우가 그 인공호흡 하는 장면에 햇빛이 광량이 틀립니다. 때리고 나서는 햇빛이 광량이 엄청나게 밝은데 막 저거 할 때는 광량이 되게 해가 다 이제 빛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딱 한 사람이 유독 유일하게 그걸 캐치를 했는데 그 풀 속의 입이 약간 갈색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초가을로 가는 중이어서 푸른 잔디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한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좀 흐름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티를 그리면 거의 영화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아까 같이 갑자기 촬영이 이제 하루 더 오버가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낚시가게 주인했던 이제 경훈이 같은 경우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좀 긴장해서 그런지 대사가 계속 이제 말이 씹히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테이크를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그때 이제 낚시가게 씬 찍으면서 이경훈 배우가 자꾸 씹히길래, 이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야, 이거는 계속 한다고, 테이크를 계속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경훈 배우를 조용히 불러서, 경훈아, 그러면 대충의 이제 맥락을 아니까, 그 흐름을 아니까, 대사 토시 하나 틀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느낌으로 그냥 너가 대사를 그냥 쳤으면 좋겠다. 이거를 토시 하나까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계속 긴장하다 보면 실수를 이제 연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NG가 나면,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대사가 틀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편집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힘든 것보다, 지금 이 촬영 현장을 빨리 찍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찍으면 또 계속 촬영이 다음날 또 횟수가 늘어나고, 그럼 제작비가 불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그런 변수를 줄이려면, 제 시간에 촬영을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은, 인서트, 장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흐름을 약간 점핑할 수 있는 요소 촬영을 많이 하죠. 그 부분 클로즈업 촬영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약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약간 위기를 모면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낚시 찍으면서 NG가 제일 길었던 게 8테이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2테이크, 3테이크? 안에는 제가 이제
원체 이제 배우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빨리빨리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대본을 쓰면서 제가 제 대본을 쓰면서 정말 재밌게 봤던 그게 있거든요. 재밌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황춘아 배우가 이제 낚시터 갈린 이제 미친놈 미친년이라는 대사를 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쓰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배우가 이거 맛깔나게 살리면 진짜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썼는데, 근데 이제 웃기긴 웃겼고 영화를 이제 작업하면서 웃기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관객들이 웃는 것들을 제가 캐치를 했고, 이 코미디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낚시 가게에서 이제 배터리 이제 저걸 하면서 경훈이가 약간 이제 사기꾼 모드로 이제 이경훈 배우가 배터리 이제 점프를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3만 원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돈을 3만 원을 원래는 이제 건네는 거였는데 유승목 선배님이 스모 형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지갑에 가짜 돈이 있는데 다운로드권 그거를 딱 하나를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모르게 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진짜 실제 극장이나 어떤 영화제 같은 데서는 그 부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저도 이제 상당히 재밌게 편집하면서도 이거 재밌는 큰 재미를 주는 코드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낚시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빠지고 나서 남자 주인공이 빠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자가 차로 빨간 승용차로 이제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숨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종민 촬영 감독님이 감독님 여기에 할 때 뭔가 몸을 숨길 수 있는데 물속에 물 바로 이렇게 떠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오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재밌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바로 이미지화 해보니까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오리는 생물이니까 그리고 오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고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이 통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파란 잎사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통나무를 이렇게 앞에 지나가게끔 해서 조금 약간 코믹적인 요소를 좀 살리려고 성목이 형이 그걸 또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물 고기 뭐 붕어든 잉어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재래시장에 사서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낚시터가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온 낚시터이기 때문에 이제 촬영집에서 저쪽 다른 스태프들은 그 메이킹 사진에 보면은 이제 고기들을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한 두세 마리를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좀 약간 애가 활발하지 못한데 원래 좀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망해서 도망갔나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고 중간 정도를 썼는데 제가 그냥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기를 좀 잉어였는데 잉어가 연기를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반반 낚시터라는 데가 지금은 되게 엄청나게 상당히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우연찮게 그 낚시터를 그냥 원래 항상 가던 낚시터를 안 가고 새로운 곳을 한번 뚫어보자 해서 이제 거기 낚시터에 갔는데 우연찮게 처음 갔을 때 손맛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됐고 못해도 한 3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잠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이에 갔다 오면서 그 낚시터가 폐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반 낚시터 위쪽에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서 토사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법적 분쟁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 낚시터 사장님하고 골프장의 관계자분들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몇 년간 한 2, 3년간 그게 낚시터를 영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아는 동생이 거길 갔다가 제가 이제 거기 낚시터를 제가 추천해줬는데 갔는데 분위기가 좀 시인연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반반 낚시터가 폐장한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이제 시나리오가 믹싱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작품화가 됐고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폐장 됐을 때 제가 그 공간에서 영화를 찍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했는데 승록이 형님이 이제 낚시 이렇게
빼고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대물이 물고 낚싯대를 끌고 들어가는 그때 이제 빠지시는데 그게 제가 촬영 사전에 한 몇 주 전에 거기 가서 실제 그 공간을 제가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깊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고 제가 184 정도 되는데 제 키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겠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는 승목이 형님한테 들어가시고 바로 그냥 컷을 하고 좀 얕은 공간으로 와서 물에서 나오는 공간을 따로 찍은 겁니다. 근데 전혀 티는 안 나더라고요. 저는 되게 걱정을 좀 했는데 티는 안 나게끔 교묘하게 좀 약간 그렇게 편집을 해서 잘 붙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포천, 얼마 전에도 그 포천에 그 항공기 그 오폭 사고가 났다시피 거기가 군사지역이라 그놈의 저기 막 비행기든 헬기든 막 엄청나게 다닙니다. 근데 저 촬영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동시녹음을 하는데 헬기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하다가 멈추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고 촬영할 분량은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현장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상업영화 아닌 장편영화가 아닌 단편영화에서는 상황을 굳이 대사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다음에 이제 들어갈 영화는 또 그거 무조건 이제 대사를 많이 해야 되는 영화라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굳이 뭐 대사를 안 해도 배우의 표정과 액션으로 상황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굳이 대사는 많이 좀 군더더기들은 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낚시 같은 경우는 뭐 낚시가게 주인이나 뭐 그 낚시터 관리인 되신 분의 대사들은 있지만 실제로 승목이 형의 대사는 거의 없어요. 아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뭐 뜰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인공호흡 할 때 이제 양은영 배우가 치니까 아파가지고 할 때 그런 대사 빼고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좀 주문했던 게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있는데 승목이 형한테 부탁을 드린 게 이 대사는 가이드입니다. 이 느낌으로 대사 없이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라면을 3개 끓이는데 3개 끓일까요? 2개 끓일까요? 그러다가 하나 더 끓여야 되겠죠? 이런 것보다 그냥 동작으로 액션으로 하니까 그래도 뭐 관객들이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일부러 좀 원했고 그다음 또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석양질 때 석양이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는 줄 몰랐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석양이 산에서 이렇게 이제 산 뒤로 이제 넘어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카메라를 제가 2대를 썼는데 저쪽에서 라면 먹는 씬 그러니까 이게 저기 물고기 막 건져낸 씬 이거 찍고 있는데 이제 석양이 원래 그 석양에 딱 둘이서 앉아있는 그걸 찍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어. 그래서 이제 어차피 후시 녹음을 할 거니까 그 현장에서 자,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은영 씨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뭐 그냥 딱 찍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앉으셔가지고 라면을 먹는다. 자, 라면을 이렇게 좀 손으로 좀 크게 액션해주세요. 이걸 제가 일일이 다 대사로 연기 요구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그러면 그걸 찍기 위해서 또 하루를 또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작비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제작비였죠. 거기서 그 없는 살림에 또 그걸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악하게 찍었습니다. 열악하게 찍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웃긴 일들이 나중에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거가 이제 인디스토리 영화를 다 작업하고 인디스토리랑 저번에 콘텐츠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인디스토리랑 계약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영화제도 뭐 소소한 영화제도 갔고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유튜브 했을 때 낚시TV 창사 최초의 뭐 독립영화라고 근데 실제로 맞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낚시 그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는데 거기 이제 배경음악이 저작권이 걸리는 바비킴이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노래로 그건 일부러 제가 방송국에서 만든 거라 쓰기가 좀 뭐해서 안 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낚시 TV에서 처음으로 그 독립영화라는 거, 단편영화라는 걸 상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작품을. 그래서 이제 그걸 상영을 했는데,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뭐 정신 없어가지고 한 3년 만에 저 낚시 가게, 오케이 낚시하고, 낚시터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뭐, 운전해서 가서 낚시가게에서 이제 떡밥을 사야 되겠죠. 고기밥을 사야 되고, 필요한 뭐 재료들 같은 거를 바늘이라든지 낚시줄이라든지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장만하러 그 가게를 가는데, 뭐 영화에서 하다시피 그대로 간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연락처 전화번호하고 뭐고 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여사장님이 낚시가게 샵 여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저를 보시더니만 왜 이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갑자기 그 낚시 채널에서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낚시 인구가 등산 인구를 우리나라에서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낚시 채널을 많이 보고 있고, 저도 예전에 뭐 헬스장에서 이제 런닝머신 할 때 낚시 채널을 뭐 소리는 안 들어도 이제 화면만 보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 낚시가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새로운 손님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했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밑밥을 하고 다시 또 낚시터를 갔는데, 반반 낚시터 갔는데 또 사장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그 방갈로를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좋은 거를. 반반 낚시터가 사실 지금은, 그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영화에 보이면 되게 좀 약간 많이 그 시설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새로 싹 재단장을 해가지고 방갈로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잘 시설을 꾸려놨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일단은 제가 그분들에게 촬영할 땐 도움을 받았지만 또 후에 도움을 본의 아니게 드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한테는 되게 낚시란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고, 저한테는 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작품이고요.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또 상업영화를 시나리오를 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상처받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 많은 좋은 분들, 뭐 승목이 형이라든지, 뭐 양원영 배우라든지, 여러모로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제 작품들 중에서 아마 저도 제일 많이 본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도 이 작품을 좋아해주고, 그래서 저한테는 뜻깊은 작품입니다. 어찌됐건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작품 작업한 걸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가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언젠가는 좀 약간 익숙해지겠죠. 여튼 조금 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로 다가가겠고요. 그리고 혹시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꼭 굳이 안 하셔도, 배우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셔도 영화에 관심 많거나 제작 상황이라든지 영화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콘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이 좀 보고 싶다거나 시나리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러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